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태권도 겨루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전북연구원의 최윤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태권도 겨루기의 원형, 전라북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태권도 겨루기의 전라북도가 나오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 겨루기를 시도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순서는 서론, 전라북도 태권도, 태권도 겨루기의 규칙, 태권도 겨루기의 기술, 그리고 선수 보호 장비인 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권도는 겨루기를 통해서 발달된 종목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하고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후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림픽 핵심 종목으로 편입되어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권도도 위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가라테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가라테는 품새 종목이 가타, 대련 종목인 구미테 두 종목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 올림픽인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정식 종목 채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도 유수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부터 유수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림픽까지도 정식 종목 채택을 중국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IOC는 유사 종목인 태권도, 가라테, 유수에 대해서 경쟁력 없는 종목은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조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역사관을 제가 먼저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권도를 조금 앞에 들어가게 되면 가라테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역사학자들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전통주의, 사실주의, 최근에는 문화융합적 입장이라고 하는 주의로 갔습니다. 전통주의는 태권도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전승되어 있던 고유 무술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주의는 일제감정기 시대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태권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입장은 문화융합적 입장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는 게 아니라 서로 혼합되고 계승 발전된다는 입장에서 태권도도 전통적인 무술이 일본 가라테와 연결이 되고 유수와 연결이 되므로 발전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백제 역사 지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주, 부여, 익산이 백제 문화유산이라는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가치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발전시키고 일본에 전달했다라는 융합적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태권도도 이런 입장이 최근에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K컬처라고 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브랜드입니다.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모를 수는 있지만 태권도를 모르는 외국인이 없을 정도로 태권도는 굉장히 성공한 국가 브랜드로서 성공을 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일제감정기 때 저희 무술이 조금 단절이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제감정기 일본에서는 우리 고유 무술을 엄격히 금지했었습니다. 그리고 45년 해방 이후에 태권도 5대 기관 중심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5대 기관 도장이 주로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개관이 됐었다는 점에서 일본하고 가라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올림픽 겨루기를 통해서 발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루기라고 하는 부분들, 스포츠화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승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기고 지고 하는 승패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격투기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까지 이 세 가지가 선결 과제로 이러한 세 가지 규칙, 기술, 호구 등 이러한 선결 과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스포츠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태권도 겨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태권도의 연보입니다. 전라북도 태권도 연보를 자세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44년에서 46년도에 태권도라 5대 기관이라는 부분들이 서울 지역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1947년 5월에 전북 지도관이 군산에서 처음 개관하게 됩니다. 44년, 4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관했던 태권도 기관 도장들이 불과 1년 만에 전라북도에 도입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 지도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5대 기관은 지도관이 없습니다. 지도관이 없는데 연무관이 지도관으로 나중에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관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는 지도가 중심으로 태권도가 발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년에 개관한 지도관은 55년에 전주로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전주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사동으로 이전을 하고 57년에는 전용체육관을 짓게 됩니다. 61년하고 63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태권도 겨루기라고 하는 부분이 스포츠화는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2년에 있었던 제43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으로 되면서 경기화라는 부분이 시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63년에는 전주에서 있었던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유는 계속 발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일 무도 친선대회라고 하는 일본 가라데와 한국 태권도가 서로 겨루는 친선 무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있었던 대회인데 이 부분에서 서로 차별화 또는 주고받는 영향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의 뿌리는 연무관에서 시작을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관이라는 부분이 연무관인데 1940년대 중반에 5대 도장이 태동을 했었는데 반해서 연무관은 46년 전상섭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서 서곡동에 조선연무관 공수도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수도라는 이름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나중에 태수도 태권도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도부를 개관을 해서 열을 했습니다. 전상섭이라는 분은 청소년기에 유도를 배웠고 일본에서 가라데를 수련을 했었습니다. 46년에 연무관을 개관을 하니 관번 1번, 첫 번째로 들어간 관원이 배영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2번이 전일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앞에서 연무관을 개관했던 전상섭 관장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개관하고 바로 들어왔던, 첫날 들어왔던 관원들이 배영기, 전일섭이라는 분이고 이 전일섭이라는 분이 굉장히 전라북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전상섭 초대 관장이 6.25 당시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납북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관장이 없어지다 보니 연무관은 굉장히 세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세를 다시 일으켰던 게 윤쾌병이라는 분하고 이종우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당시 사범이었던 분들이 이름을 지도관으로 개청을 했었습니다. 지도관은 지혜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도관을 통해서 이름이 왔다 갔다 연무관이냐 지도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태권도 원로분들을 만났었더니 자기네들은 연무관으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도관에서 수련을 했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처음엔 연무관으로 개관을 했지만 뒤에 지도관으로 개청을 했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도관으로 개청을 한 이후에 윤켜병이라는 부분은 형과 봉술로 수련을 했었고 이종우라는 분은 1950년대 가라데하고 다른 겨루기 방식을 많이 수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농담을 하면 윤쾌병이라는 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윤쾌병이라는 분이
한국야쿠르트 창업자이고 초대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그 사료들에 보면 윤쾌병이란 분이 태권도에도 관여를 했었다라고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야쿠르트 윤쾌병이란 분과 지도관의 윤쾌병이란 분은 동명이인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야쿠르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무관 개관 그 1주년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전상섭이라는 분이고, 이 네모에 있는 분이 이종우라는 분이십니다. 밑에 조선 연무관 태권도부 창립 1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공수도로 개관을 했었는데, 뒤에 태권도라고 적어 있는 거 보면 이 글씨는 아마 뒤에 그 포함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연무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전라북도 연무관 지도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관번 2번이 전일섭이라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태권도를 배우고 그 군산 세관의 보안 담당자로 발령을 받고 전라북도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관은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밀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밀수를 단속하는 권한이 세관 보안 담당자에 있었고, 보안 담당자는 발포 권한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자리였다라고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내려온 전일섭이란 분이 1947년 5월에 군산 종합체육관에서 연무관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군산시 대학로 12번지에서 처음 그 태권도가 있었던 군산체육관 자리를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종합이라는 그 단체가 붙었을 겁니다. 이 종합이라는 부분은 단일 종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체육관에 여러 종목들이 같이 수련을 하고 있는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종합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후에 1955년에 유수복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도의원분이 전북 종합체육관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군산에 있었던 전일섭 관장님을 모시고 와서 전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체육사 100년을 보면 1955년 4월 15일에 전북체육관이 종합체육관으로 준공하고 유수복 씨가 관장으로 취임해 7월 20일에 개관했으며, 그 뒤 10월 22일에 전일섭 관장이 태권도 사범으로 취임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개관 때 기념 사진입니다. 1950년 기념 사진에 보시면 개관 사진도 있고 그 체육관이라고 하는 명칭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역기가 보일 겁니다. 당시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봤더니 태권도, 역도, 복싱, 기계체조, 레슬링, 그 5종목이 같이 모여서 시간대별로 다르게 수련을 했었던 종합체육관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무예 수련을 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자기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낫다, 더 우수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사범들끼리 겨루기, 이제 서로 다른 종목이지만 겨루기를 많이 했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다치기도 하고 젊은 분들끼리 혈기왕성하게 그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많이 우수성의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 승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섭 관장님이십니다. 그 지도관 앞에서, 체육관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를 찾아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 객사 2길, 지금 이 부지, 컵숍이 들어가 있는 부지가 그 당시에 그 전북 종합체육관 자리입니다. 전일섭 관장님이 전주로 와서 굉장히 많은 태권도 선수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인정받아서 1971년 그러한 점들을 인정받아서 1971년 2월에 태권도 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평에 보면 태권도 대회를 많이 주관하고 선수를 많이 출전시켜서 입상자를 많이 냈었다고 하는 겨루기라는 부분에서 전일섭 관장님이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를 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겨루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겨루기를 공식적으로 겨루기 구분해 보면 1945년부터 60년까지는 주로 약속 대련을 수련했었다라고 그 시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 대련은 상대방을 때리지 않습니다. 닿기 전에 멈추는 약속 대련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 닿기 전에 멈추는 것이 약속 대련입니다. 한자로는 촌지 방식, 일본어로는 스멘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라데에서 했었던 겨루기 수련 방식과 유사합니다. 약속 대련의 문제가 뭘까요? 실제 사람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타격하지 않으니 점수를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흥미도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태권도 겨루기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태권도 지도관의 겨루기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강기성 의 논문을 보면 조선 연무관은 서울에서 태동을 했지만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지도관 형태로 발전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약속 대련이 아닌 직접 타격을 했었습니다. 지금 겨루기와 전라북도의 당시 겨루기를 판단해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겨루기보다 훨씬 더 과격한 운동이 그 당시에 전라북도 겨루기. 직접 타격을 하면서 매치기 기술이라든가 손을 쓰는 기술들, 팔꿈치를 쓰는 기술까지 전부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 생각하시는 이종격투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전라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약속 대련으로 주로 겨루기를 수련했었던 반면에 전라북도는 실제 타격을 해서 실전 겨루기를 통해서 발전했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겨루기하고 약속 대련이 만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예전 60년대 국회의사당 앞에서 협회 주관으로 전라북도와 경남 선수하고 서로 대련 겨루기 시합을 한번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경남 선수들은 실제 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속 대련인 줄 알았는데 전라북도 선수들 와서 실제 때리니까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왔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는 지도관 중심의 실전 겨루기 방식으로 수련이 됐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팔꿈치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권도에서 팔꿈치로 가격을 하면 반칙이 되겠죠. 매치기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넘어뜨리고 걸어서 넘어뜨리는 기술까지 합니다. 그 당시에 수련을 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태권도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었고 실제 부상이라든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어서 성인들 위주의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었다라고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태권도 겨루기가 왜 그럼 빠르게 기술적인 발전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었더니 체급이라는 게 있고 실력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당시에 태권도 겨루기는 이 체급과 실력 차이를 아예 무시하고 겨루기를 수련했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전무이사님을 했었던 강영수 이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대련 시간이 가장 곤욕이었다고 합니다. 두 줄로 선수들이 두 줄로 관원들이 쭉 늘어서 있고 겨루기를 하고 받고 하면 옆자리로 가서 옆 사람하고 또 하는 겁니다. 내 몸무게와 내 실력과 상관없이 전체 관원들하고 전부 한 번씩 겨루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련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세금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겨루기를 하고 받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져서 다시 겨루기를 했었습니다. 1957년에 이제 전용체육관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집니다. 태권도가 아무래도 종합체육관으로 서로 많이 여러 종목들 하고 하다 보면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공간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57년에 전용체육관을 짓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라북도 최초의 전용체육관이 척성동 체육관입니다. 당시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골목에 있습니다. 현조만 있어서 제가 그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는데 전주시 전라가명 2길 35 뒤에 가면 그 당시에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용 체육관을 짓고 독립을 했더니 이제 유단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5종목의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 수련생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전용 체육관이 된 이후에 많은 유단자들이 나왔고 이 유단자들이 이제 시군으로 전파해서 나갑니다. 그 전용 체육관의 독립 후에 지도관에서 전파했었던 부분들이 정읍, 김제, 남원, 이리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도장들이 이렇게 많은 도장들이 전파된 건 뒤에 겨루기 대회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단자들이 많이 나오고 유단자들이 전라북도 각 시군에 나가서 태권도 도장들을 개관을 했습니다. 각자 수련을 했을 때 이제 서로의 실력들을 겨뤄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겨루기 대회라는 부분들이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역대항이라는 부분들, 우리 지역, 우리 도장의 이름을 걸고 태권도 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고 위험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 굉장히 많은 대회들을 개최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지도관 개관일인 10월 20일에 맞춰서 추기 선수권 대회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들, 그 선수권 패하고 기가 있습니다. 세 번, 3년간 우승을 하면 영원히 가져간다. 이 3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태권도 사범님들이 연습을 했었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대회를 하다 보면 많은 뒷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군산에서 당시에 태권도를 했었던 김혁종 고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 군산, 익산의 3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었던 대회에서 다른 팀이 이겼다 하면 굉장히 많은 이 텃세들도 있었고 뭐 버스를 못 타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다는 얘기들을 진술을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결과적으로 태권도는 전라북도 태권도는 지도관 중심에서 겨루기 중심에서 태권도 대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발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뒤에 부분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전 겨루기를 했었던 전라북도는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 이미 규칙과 기술들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1962년도에 태권도 겨루기에 대한 이제 그 규칙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한국체육관 국회당 서울체육관에서 대회를 했었는데 대련을 했는데 통일된 규칙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죠. 서로 다른 규칙들이 있다 보니 이 대회의 통일성이 돼야 된다는 문제들이 발생을 됐었고 이때 가져간 게 실전 겨루기를 했었던 전라북도의 태권도 규칙이었습니다. 이승환 전 대한태권도 협회장은 경기 규칙은 전라북도가 확실히 체계화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시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자기들은 도장에서 수련하는 것만 돼 있지 시합하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규칙을 가져다가 전부 채택에 썼다라고 얘기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그 지도관은 겨루기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지도관에서도 겨루기를 했었고
전북 주도관에서도 겨루기를 했었습니다. 1956년에 서울 창경원에서 서울팀하고 전북팀의 지도관끼리의 겨루기 시합이 있었는데 굉장히 늦게 올라왔음에도 전라북도 선수들이 승리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기념 촬영 사진입니다. 1962년 전국체전은 태권도에서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인된 첫 시범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협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겨루기를 중심으로 전국체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겨루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전라북도에서 했었던 규칙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국체전에서 겨루기 규칙 문제는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지 어떤 걸 잘해야 되냐 보다는 우선은 만드는 게 더 시급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권도가 전국체전에 들어갔을 때 단체 승발전이라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단체 승발전은 각 시도에서 5명의 선수가 나옵니다. 체중과 상관없이 순서대로 나가서 겨루기를 하는 3승을 하는 방식이 단체 승발전입니다. 최초의 경기 규칙입니다. 보시면 한 팀이 6명씩 추천한 단체전으로 되어 있다. 실력과 체급에 관계없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인 이유는 5명에서 1명은 후보 선수입니다. 후보 선수고 5명이 진출을 해서 겨루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단체 승발전이라는 승발전이라는 경기 방식이 그대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경기 규칙을 달라라고 요청이 왔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유병룡이라고 하는 종합체육관 일대 사범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나오시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태권도 했던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운동을 해서 태권도를 하셨던 반면에 이분은 그 당시에 사범중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범중학교는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교육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범중학교 나오고 선생이 아니고 태권도 길을 걸으신 분이어서 이분이 그 당시 상황들을 모든 걸 꼼꼼하게 많이 적어 두셨습니다. 그분 진술에 의하면 협회에서 우리는 규칙이 없으니 너네가 하고 있는 규칙을 달라고 했었고 그거를 전일섭 사범하고 적어서 보냈을 때 나중에 그대로 채택이 됐었다는 얘기들을 진언을 해주셨습니다. 1962년 전국체전에서 있었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나갔던 선수들 고등부에서 5명, 일반부에서 5명, 시범 종목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팀으로 해서 고등부에서 경상북도 5명, 일반부에서 5명들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속대련 하던 경남팀하고 실전 겨루기를 하던 전북팀이 붙었고 규칙도 전북에서 하고 있었던 규칙이었으니 당연히 전북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반부에 진출했었던 경상북도의 최말교라고 하는 분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발차기는 옆차기, 돌려차기였지.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선수 중에 한 명이 둘러차기도 하고 회전 돌리기라고 하나 이런 자기들은 보지도 못했던 종목들, 기술들을 구사했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잠깐 1961년에 있었던 국내 최초의 무술 대회인 공수도 대회, 정식 명칭은 한일 친선 공수도 대회입니다. 이 포스터, 당시에 있었던 포스터를 직접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대회 임원들, 대회 순서, 뒷페이지, 이게 앞표지고 이게 뒷페이지입니다. 전주 공설운동장, 지금은 전주 고등학교 자리입니다. 당시에서 일본 가라데 팀이 전주에 와서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념사진입니다. 일본 선수들 가슴엔 일장기, 저희 선수들 가슴엔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권도라는 종목과 가라데라는 종목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기를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규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냐라고 했더니 당시에 참가했었던 이승환 회장의 말에 의하면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했다. 한 번은 일본 가라데 겨루기 방식으로 하고 한 번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었던 그 지도관 방식의 겨루기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두 번을 번갈아 가면서 했었고 결과는 각자 유리한 규칙이 적용된 경기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회를 보도했던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를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대회 이름이 무방구대타 그리고 방구대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방구대타는 보호장비, 방구 착용하고 착용하지 않은 두 가지로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팀이 검도호구 같은 호구를 가지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방구대타일 때는 저희도 그걸 착용을 하고 경기를 했고 무방구대까지 저희 그 전라북도 지도관 방식으로 할 때는 호구를 제외하고 무방구대타로 했었습니다. 결과는 5대5 무승부로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라데하고 태권도가 만났는데 서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맨 앞에서 태권도 역사관 얘기할 때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와서 봤더니 가라데하고 일본 태권도는 전혀 다른 종목이라는 거죠. 보호 장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겨루기 방식도 다르고 했던 부분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가라데하고 태권도는 전혀 다른 그 길을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겨루기 이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규칙이 있으면 기술도 있어야겠죠.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받침이 되어야만이 득점으로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 당시에 증언들을 제가 들어봤더니 이소룡 같은 선수들도 있었답니다. 태권도 겨루기에 나가면 아뼈하고 하는 이상한 제스처를 하거나 이상한 모션들을 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겨루기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태권도 준비 자세를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완성이 됐었습니다. 태권도 준비 자세는 균형이라는 부분, 기저면이라는 부분, 무게중심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쇼맨식으로 되어 있었던 준비 자세들은 이에 적합하지 않았었죠. 빈틈이 많았던 태권도 준비 자세는 겨루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이에 적합한 준비 자세를 완성을 합니다. 이승환 전 태권도협회 회장님이 이 자세를 만들었었는데 이분은 이걸 권투 자세에서 착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체육관이 종합체육관이었고 권투 종목이 수련을 할 때 보니 권투 준비 자세가 얼굴과 복부를 막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 겨루기 자세입니다. 빈틈이 많은데 이걸 왼쪽 가드를 올려서 얼굴을 막는 자세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 준비 자세하고 봤을 때 손이 좀 내려왔다는 것 빼고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승환 회장할 때 배웠었던 최영렬 교수 같은 경우가 이승환 회장이 권투폼을 가지고 준비 자세를 완성했었다는 걸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로 자유로웠다는 장점들을 이 당시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다른 대회들, 다른 지역들보다 전라북도 발차기는 앞차기 위주가 많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차기는 장점이 스피드입니다. 빠르게 상대방을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앞차기인데 실전 겨루기다 보니 모션이 크거나 이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고 그 기술을 중심으로 압차기 중심으로 전라북도는 발전을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 그 증언을 해보면 다른 체육관들, 이제 지도관, 전라북도 지도관이고 다른 뭐 송무관이나 이쪽 분들은 발차기가 굉장히 멋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크고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실제 겨루기에 갔을 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뼈를 이용한 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태권도가 발펜싱이라고 하는 약간의 조롱 섞인 예화구가 듣는 이유가 호구에 발이 닿기만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실전 겨루기였기 때문에 발 등으로 차지 않고 이 앞축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타격을 했답니다. 당시 직접적인 가격을 하고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았었고 뭐 KO나 이런 일이 많았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태권도에서 주먹 지르기는 거의 많이 사라져가 있는 상황인데 당시의 주먹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대회 때 보시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지기를 잘했었던 황영택 전라북도 전 고문님 같은 경우에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굉장히 주먹의 위력이 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단체 승발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체급, 실력하고 상관없이 겨루다 보니까 체급이 작은 선수들에게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그걸 기술 변형을 통해서 극복을 해냈습니다. 유기대라고 전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장님을 했던 분은 펜터급인데 상대들이 체급이 자기보다 높으니 기술을 변형을 시켜서 옆차기 기술을 본인이 개발을 했답니다. 상대를 옆차기를 하다가 얼굴을 때리는 변형의 기술을 했었습니다. 그는 왜 본인이 변형을 기술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단체전이다 보니 자기보다 상급 체급을 위해서는 자기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조점선의 양발 돌려차기, 박연희의 양발 앞차기, 유영환의 앞차기들이 굉장히 독보적인 발차기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라북도 태권도가 전라북도 태권도가 수련을 할 때 이종격 투기처럼 넘어뜨리는 기술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초창기에 매치기 기술이 있었습니다. 매치기 기술이 득점이 되지는 않았었지만 매치기 기술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태권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장에 우리 관원들이 전부 쓰면 두 줄로 이 몸을 풀고 뭐 기본 동작 주춤수기 다 하고 지금 같은 품새지만 옛날 형을 하고 난 뒤에 겨루기를 한단 말이다. 그러면 겨루기는 지휘 고하를 체급을 상관없이 두 줄로 서가지고 돌아가면서 겨루기를 했단 말이다. 그러니까 실전과 똑같이 헤비급하고도 할 수도 있고 뭐 3단짜리도 할 수도 있고 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잘못을 큰 사람들하고 연습도 하고 때려보고 만든 사람은 안 맞다 보니까 자기가 연구가 많이 된 거야.
근데 그가 많이 비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어기에서 일로 이렇게 들쏘다 카바를 하고 바로 주먹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주먹은 뒷손으로 때리, 박싱 같은 거 뒷손으로 때리는데 이 앞손에 뒷발에다 힘을 주고 앞으로 나면서 바로 이제 스텔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자세지. 앞차기는 여기서 그냥 반드시 차죠. 옛날 지금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그냥 반드시 차지만은 맨발로 찰 때는 못 차잖아요. 앞차기를 다치니까 이게 부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축으로 차는 거예요. 축으로. 잡초 여기서 그냥 찍어 차버려. 하나 여기서 앞차기 하나 탁 차고 여기 죽은 이전에는 그랬잖아. 축이 그냥 완전 베기. 이렇게 있을 때 상대방이 들어오잖아? 죽음으로 탁 들어가 버려. 그냥 같이 들어가는 몸뚱이체. 그러면은 이게 직각이 되었을 때는 파워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나갔을 때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가 틀려. 그럼 상대방의 동작을 이 사람이 움직이는 각이 15도냐 30도냐 그 각을 재야 돼. 그리고 15도로 움직이고 15도 방향으로 내가 맞춰서 90도 각을 맞추라 이거야. 이 주먹이 이렇게도 가고 정권으로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로 해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맞아 앞차기를 반드시 이렇게 비키지 게 여기서 튼다 이 말이었어. 이렇게. 조점전 산업이 아까 같이 공중에서 이렇게 뛰었잖아. 뛰어가고 상대방을 봐. 이게 같이 떠 있잖아. 이발이 나갈지 이발이 나갈지 몰라. 그렇지. 공격을 하면 또 이렇게 다 틀린단 말이야. 이런 쪽에 이 다리로 이렇게 여기를 쳐서 여기를 뗀단 말이야. 무조건 이 자리에서 선수들끼리인데 한 번에 찰나오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을 딱 쳐보면 그냥 도망가는 놈한테 또 때리고 차고 때리고 그 다음 차고 막 연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어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태권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태권도, 전라북도 태권도 겨루기는 이종격투기에 가까운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에 보셨을 때 나와셨던 분들이 실제 그 당시에 수련을 했었고 대회에 나갔었던 원로분들입니다. 저보다 건강합니다. 태권도 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건강하시고 전부 아직까지도 당시 기억들을 전부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규칙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이종격투기 같은 종목이다 보니 선수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선수의 보호라는 측면이 굉장히 절실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태권도는 아무나 배울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 경기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전라북도 태권도 관계자들은 선수 보호라는 측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빠져 있었고 1961년 한일 친선 공수도 대회에서 일본 측에서 가져왔었던 방구라고 하는 실제 검도의 후구처럼 비슷한 그 거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당시 경기에 대해서 그 이승환 회장은 이게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아무리 때려도 실제 타격을 주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유병룡 사범님은 태권도에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딱딱한 재질의 그 후구다 보니까 역동적인 태권도하고는 맞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로봇처럼 도망도 못 가고 앞으로 가는 것처럼 로봇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대나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전일숙 관장님하고 유병룡 사범님이 대나무를 가지고 그 호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서 당시 상황에 신문지로 본을 뜨고 대나무를 넣고 천을 대서 그 박음질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첫 호구를 재현한 모습입니다. 뒤에 그 호구하는 모습은 뒤에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 호구를 했더니 선수 보호는 할 수 있으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대나무는 부러지기가 쉬워서 부러진 대나무 때문에 손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단으로 초기에 만들어다 보니 아무로 부적합해서 나중에는 3단으로 그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호구를 재현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구가 검도보. 예, 차이점이 그거는 차이라고. 그거는 첫째 움직이지를 못해. 로봇이야. 우리는 굉장히 좀 활발하고 민원한 동작이 필요한데 그 검도보는 하나 그 로봇에 대해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주먹이나 팔 때는 발가락 손가락 다 부러져 버려. 근데 저희 호구를 입으면은 어떻게 달라져요? 그냥 허브들만 다치들 않지. 왜요? 컵밥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리가 호구가 있잖아. 그 방해가 되잖아. 대나무 위에가 두 가풀이 입혀지거든. 응? 두 가풀이 입혀지고 안에 두 가풀이 입혀지고. 이게 네 가풀이야 맞으면. 그러면 자 끈이 이렇게 위로 돼야고 끈이 이런 식으로 돼야고. 왜 갑밥비로? 이건 그래야지 안 찢이지. 그래야지 맛도 안 아프고. 쭈꾸스랑 이거 얇은 거 그러면 천 그냥 맹지로 그냥 짧은 거 만들면 또 마저 하나만 만드나만 똑잖아. 이거 급소, 이거 점수 발로 차고 때리는 자리.
여기는 비어있지. 이렇게 구멍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놈이 쭉 나가면 다 끼면 다 끼어. 아래도 그러고. 이거 깎은 것이 동글동글 깎은 거 잘못하면 이거 저도 그 위험세. 그런 게 싸서 요새 이렇게 집어넣어줘. 딱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대나무는 여기까지 해주고 그리고 64년인가 5년인가 되어서 비닐을 바꿨지. 그 안에 또 있었어. 또 비닐에다가 또 대나무 입맛 썩은 놈 넣어갖고 또 한 데도 있어. 근데 그것은 어느 규제가 없어. 뭐 체육사도 만들어줬고 개인이 만들어줬고 그때는 그래갖고 그냥 중문단방으로 그냥 각 도시에서 다 만들었어. 어차피 지금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안 들어가고 대만 들어가고 쏙. 누구야? 야 전화했어? 금방? 이것이 때리싸면은 그냥 밀려. 얘는 실밥 다 먹어버려. 이것이. 먼저 하나가 이제 다 됐잖아. 그럼 이제 갓밥배 있잖아. 갓밥에다 넣고 또 그 자리에 또 해야 해. 감싸서 넣으셨어요. 하다 대나무 넣고 자몽치. 이놈은 그래 유동성 있게 휘어봐. 알매들 휠 수 있고 또 옆으로서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이 틀리고 그거는 한 번 입으면 로봇가 돼야 버린단 말이야. 발만 움직여야 하고 이거 손하고 발만 해야 한다고. 검도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자유자재로. 허구를 처음에 이렇게 모든 신체 위험성을 방지해 준 것으로 끝났는데 그 안에 이제 또 많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해갖고 완전히 또 많이 바꿔졌지. 요새는 또 뭐예요? 전자 호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왔지 지금. 이게 애당초는 이것이 시작했다는 것만 얘기 드립니다. 어찌 재밌게 동영상 보셨나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는 겨루기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무도가 되었습니다. 그 겨루기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승패를 판단하는 규칙, 그리고 유효한 득점을 얻기 위한 기술, 선수 보호를 위한 호구가 처음 시작된 곳이 전라북도였습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태권도의 우수함을 자부심을 가지고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더 나은 태권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